자, 봐. 지금 이걸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대학이 이 정도로 완곡하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야. 채점위원들이 모의논술 답안을 채점하면서 느꼈던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상위 점수대에 걸쳐있는 학생들의 답안이 너무나 비슷했다. 이건 맨날 우리 여러분들 하는 거 나오죠? 다 떨어지는 거야. 너무나 비슷했다. 우리 수업에도 나오잖아, 명죠. 이 학생들의 답안은 구성과 형식, 사용되는 어휘, 심지어는 내용상의 오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매우 닮아 있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죠? 응? 사실 이 점수대의 학생들은 전체 응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7, 80%는 다 그렇게 쓰는 거야.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라고 얘기했어, 지금. 그 실수가 뭔지를 찾아야지. 찾아내서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지. 시험 공부야, 시험 공부. 논술은 논술이기 전에 시험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목적성을 가진다 그랬어. 제시문의 내용도 잘 이해하고 글쓰기 기본 능력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의 그림에도 이 답안들이 더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거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대. 자, 봐. 이 답안들이 부족 답안이라고 치자고.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족 답안이라고 하면 70%에서 업투 70%에서 80%까지 중상위권까지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죠. 중상위권 답안의 문제 유형. 답안의 문제 유형보다는 기술 유형이겠지. 표현과 형식상의 문제하고 내용, 주제 차원의 문제보자. 자, 논술 참 심각한 얘기지. 논술 문항의 요구 조건에만 의지한 기계적인 단락 구성.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의 물음을 논제의 물음으로 바꿔서 찰지게 아주 긴밀하게 관련돼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제시문 내용을 나열하는 선, 기계적으로 단락을 구성하는, 이걸 되게 문제시하죠.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사용된 어휘의 반복적인 사용.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대로 거의 막 그 표절과 그대로 베껴 쓰는 것과 거의 베껴 쓰는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지. 그냥 있는 내용을 그걸 해석을 해서 풀어 쓰질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해. 요약할 부분 또는 강조할 부분의 구분을 실패한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두서없이 기술한다는 얘기야. 중요한 내용만 기술해야 되는데. 논술은 설명할 부분이 있고 논증할 부분이 있어. 설명할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을 기술해야 돼. 가와 나를 활용해서 뭐 이러면 가와 나의 논점, 논의점만 파악을 하면 되는데, 논지만. 이게 안 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진술이 많다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진술이 많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용과 주제 차원, 출제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 나온 이거 동성으로 얘기해. 내가 글을 3가지만 잘해도 합격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알아보기 쉽게 쓰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그걸 밝혀내고 논증 형식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쓰면 이거면 끝나는 건데,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를 찾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오냐 이거지. 그지? 이게 심각한 문제지. 하나의 통일, 개별 단위에 자기적으로 결합했다는 게 아까 그 얘기고, 독창적이고 진지한 사유 이런 건 뭐 나중 문제고, 이걸 다 보여줘. 지금 이 대학에서 이걸 그대로 지금 적시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 그죠? 잘 봐. 중상위권 학생들의 답안들이 가진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단락의 구성이 있대. 그냥 자기적으로 연결한 거야. 긴밀하게 연결이 안 돼. 이 학생들의 답안 구성은 거의 예 없이 문항이 나열된 순서를 따르고 있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다시 구성을 해서 내가 어떻게 논증을 꾸려나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즉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가와 나를 분석하고 그래서 1, 2단락을 쓰고 바를 참고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이런 식의 답안.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학생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잘 들으란 말이야. 출제자가 왜 이와 같은 순서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각 제시문이 전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거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문제의 조건에만 맞춰 답안을 쓴다면 그런 답안 속에는 나만의 깊은 사유가 담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2017학년도 서강대 모의논술에서 출제자의 중요한 의도를 정리하면은 뭐냐? 바에 제시된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형성의 차이와 그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각각의 제시문을 디지털 매체 시대의 소통 양상과 그 사회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재분석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소통이 공적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자기만의 문제의식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제 의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단순히 가단락 설명하고 나단락 설명한 뒤 앞뒤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적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애들이 70% 이상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지?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를 찾지 못할 때 흔히 학생들은 문제의 요구에 맞춰 답을 적어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건물을 올리는 일로 비유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짓는 것인지 아파트를 짓는 것인지 큰 설계를 그리지 않고 무작정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 심각하게 얘기하죠. 각 단락이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금 이게 문제야. 서로 다른 이야기만 열과하는 이상한 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나오잖아. 또 하나,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휘에서 발견된다. 이거 여러 번 읽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내가 얘기했죠. 중위권 구간의 많은 학생들은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요컨대 그들은 제시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보인다. 여러분들 많이 그래. 응? 예를 들어 이번 모의 논술에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맥락, 공적 영역으로의 노출, 디지털 네이티브, 브리콜라주,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과 같은 단어들을 별다른 고민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무슨 얘기야? 풀어서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단어를 다른 어휘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쓰기 때문이야. 이거 실제로 되게 많아. 알겠어?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말도 찾지 못하는 거래. 참 역대급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서강대가 논술 답안을 받아 들고서는 충격 먹은 거야. 알겠어? 어? 그래도 명색이 명문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얘를 잘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계속 뭐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지만 맥락이란 용어가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지칭하거나 디지털 네이티브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세대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학생들은 그것을 대체할 다른 말도 찾을 수 없다. 브리콜라주를 인용하는 이유가 더 이상 저자, 이게 참 중요했어. 의도나 원본의 출처를 알기 어려워.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정보의 특성을 비유하기 위해서임을 모를 때 학생들은 그 단어 자체가 핵심어라고 오해할 수,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주제 개념에 맞춰서. 채점자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안을 쓰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잘 봐, 얼마만큼 학생 자신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래. 풀어서 적절한 언어. 내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용어집을 스스로 만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죠? 응?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풍성하면 그만큼 그의 생각의 방식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어설픈 지식 가지고 어려운 이해도 안 되는 지문들 갖다가 그 단어들 끄집어내서 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좋은 논술이란 주어진 제시문들의 의미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 다 써있잖아. 좋은 논술, 주어진 제시문들의 관계를, 의미와 파악하고 그것들로부터 이끌어내는 자신의 문제의식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하는, 의미, 관계, 논리적 구체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글이 있다. 중상위권 점수대의 답안과 그 이상의 답안은 사실상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선생님 누나 얘기했다. 좋은 내용은 좋은 형식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지. 지금 대학에서 보고 있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들이지. 이 상식을 안 지켜요. 어? 자, 답안을 봐. 얘네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가에서는 스테이시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대학 당국에 알려져 교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먼저 스테이시가 올린 사적인 사진이 다른 교사와 대학 당국에까지 공적으로 알려진 것은 다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딱 세 줄 읽고선 얘는 뭐지 이거야. 이 스테이시의 이 정황은 쓸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야. 스테이시의 이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허물어진다는 내용이 스테이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부분인지 접점,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단순히 갖다 붙이는 거야. 갖다. 응? 둘째로,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 갖다 붙이는데, 대학 당국은 다른 교사는 스테이시의 사진만으로 스테이시가 사진을 찍을 당시의 상황, 즉 오리지널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 여기까지 딱 읽으면 대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개념이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이는 라의 브리콜라주가 오리지널 텍스트와 분리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알맹이는 다 빠진 거지. 그죠? 해석이 없는 거야. 해석이. 마지막으로 스테이시가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아 스테이시는 마의 디지털 네이티브처럼 자아 표현에 충실하고 대중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중상위권 애들의 답안의 전형이래. 여러분들 알겠어? 응? 무려 80% 이상에 해당하는 90%까지 이럴 거야 지금. 응?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죠. 나에서는 순주강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과 달리 중앙정부의 재조사로 그의 죽음과 연루된 사람들이 죄를 치르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상황을 먼저 마로 설명할 수 있다. 순주강에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이따가 8시 수업에서도 보지만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술이라는 게 디스크리티브적인 부분하고 테크놀로지컬한 부분을 둘 다 포괄하는 개념, 기술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글의 투는 너무나 이런 쪽이 많아. 같은 말인데도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얘는 얘다. 그러니까 고려대 것도 얘는 부정적이다, 얘는 긍정적이다, 그 얘기만 해. 그 글밖에 안 보여.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게 이런지. 응? 그러니까 그래, 이 툴을 오늘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걸 참 안 돼 이게. 응?
설명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지. 순즈강의 부모님이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언론에 알렸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상황은 다뤄도 설명이 가능하다. 순즈강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자 다른 언론들이 잇따라 사건을 보도했겠다. 이는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쌍무의 정보전들. 그리 제각각이죠, 그죠? 어? 핵심이 보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냅다 자기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논증하고 뒤에 논증이 연결이 안 돼. 소통은 사회적 공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으로 간다.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매체 소통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기에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 따라서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된다. 이러한 특성은 전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사회에 표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을 뜻한다. 이 의견들은 매체를 통해 퍼져 다양한 의견이 사회에 반영된다. 또한 매체 소통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매체의 특성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기회가 많아지고 정과 다른 의미 형성, 맥락을 파악할 기회도 많아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는 능력이 형성되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아마도 이거를 쓴 애는 굉장히 나오면서 뿌듯했을 거야. 나 정말 글 잘 써. 글을 잘 쓰는 거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쓰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응? 논리성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있어. 이 글에는. 알겠어? 글은 멀쩡하게 쓰잖아. 멀쩡하게. 근데 글과 글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멀쩡하게 쓰는데 대학은 이거를 부족 답안으로 얘기를 해요. 실망하는 답안으로. 그거를 잘 캐치해야 돼. 어느 부분에서. 이제 보자고. 어떤 부분에서 그러는지. 이 글은 점수대별로 중간구역에 속한 전형적인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답안에서 중간구역이 아니라 그냥 거의 한 90% 이내 답안일 거야. 이 답안에서 여러분은 앞에 총평에서 지적한 이 구역 답안의 오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술 문항에서 제시된 요구 조건에 의지한 기계적인 단락 구성. 총평에서 언급한 대로 이 글의 단락 구성은 논술 문제의 요구 조건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첫 단락에서 제시문 가를 나, 라, 마를 통해 설명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나를 다와 마를 통해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친다. 얼핏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답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하나의 제시문을 여러 입장에서 분석하는 노력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게 중요해서 각각의 단락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이 답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와 나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분석의 준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락이 제각각이야. 문장과 문장이 제각각이야. 예를 들어 가와 나를 다를 활용해서 비교 혹은 대조하려 했다면 가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나를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쌍방향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죠? 이 경우 다에서 언급된 현대 미디어 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가와 나의 상황은 모두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 해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두 제시문은 어떤 이런저런 점에서 상반된다 라는 식으로 논증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논증인데 다 설명글이죠. 서로 연결하는. 한편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논의한 내용이 셋째 단락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거 아까 누누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그죠? 이렇게 많이 쓴다고. 세 번째 단락에서 인터넷 공간의 소통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라는 이 글의 주장은 사실 앞에 두 단락에서 분석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처럼 각 단락의 내용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정답을 맞히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답안에 깊은 생각을 담아낼 수도 없는 것이다. 참,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대학이 이 정도로 얘기한 거는 없었어. 이거 외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봐야 돼. 두 번째, 제시문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반복적 사용. 용어를 사용할 때 그 말이 가진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다른 고민 없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첫째 단락에서 브리콜라주가 오리지널 텍스트와 분리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 자체로는 라의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즉 브리콜라주가 무엇이고 그것이 오리지널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와 어떤 점에서 합치되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석 없이 갖다 붙인단 말이야. 해석이. 스테이시는 디지털 네이티브처럼 자아 표현에 충실하고 대중지향적이었다라는 분석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속성이 스테이시와 동일한 속성으로 나타난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 답안은 제시문을 반복해서 말할 뿐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셈이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요약할 부분 또는 강조할 부분의 실패. 이 글의 서술하는 방식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요약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에서는 순주강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과 달리 중앙정부의 제재서로 그의 죽음과 연루된 사람들이 죄를 치르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건 불필요한 진술. 다 있는 거.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문을 요약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적절한 요약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장이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시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시 요약하는 것은 글의 경제성에 비춰볼 때 비효율적이다. 그대로 요약을 하거나 이걸 표절로 본다 그랬어. 그래서 낮은 평가를 받는다 그랬어. 따라서 이 문장은 이전이라면 사소한 사건으로 묻혔을 제시문 나의 순중앙 사건이 중앙정부에 대한 공적 문제제기로 바뀔 수 있었던 까닭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성장 덕분이다. 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글의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기술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다음 문장에서 그보다 더 심화된 내용 분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앞서 총평에서 말한 것처럼 글 전체를 관통하는 정확한 주제를 세우지 못한다면 불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물어본 거야, 여러분들. 알겠어? 제시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답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의 문장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냥 이건 뭐야? 그냥 두서 없이 따서 갖다 붙였다는 얘기지. 하나의 생각의 단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담은 문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흔히 이를 중심 문장의 나열이라고 말하며 글의 논리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일이다. 글과 글, 문장과 문장이 다 따로 노는 거야. 여러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다 붙이는데 그게 해석,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또 개입되고 중간에. 그러니까 그냥 글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논술은 단순한 서술형 답안도 아니고 그런 답들을 나열하는 글도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박한 것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논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말로 좋은 논술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뒤에 거는 거의 비슷해. 이거 못 쓴 답안. 그래서 얘는 별로 얘기할 것 각자 읽어보면 되고 2017년 뭐인가?
선생님이 쓴 거 한번 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거 끝나고 내가 이걸 넣어줄게. 한번 봐봐. 앞에 것들은 다. 가나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소통 양상을 보여준다. 주제 개념부터 밝혀라 그랬지. 가는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쓴 거는 설명하기 위해 쓴 거야. 실제로 답안 쓰면 굉장히 이걸 축약할 거야. 알겠어? 어? 뒷부분에 가는 거야 그냥.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그대로 따라 참고는 하되 따라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더 압축해야 돼. 쓰려고 그러면 이 앞에 설명글은 별 중요해. 정보화가 가상 공간에서 지금 가와 나의 현상을 갖다 이렇게 풀어 쓰란 말이야. 소통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설명하는 거지. 그치? 순주강이 어떤 애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주제 개념에 맞춰서 그대로 풀어내란 말이야. 즉 가상 공간에서 실행된 사적 행위의 결과물은 개인의 의도 및 의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걸 지금 다라바를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보여주는 거야. 라는 그 이유를 뒷받침한다.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가 쏟아내는 무수한 정보 가운데 불필요한 지식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을 연결지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밑줄 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즉 사람들은 정보 생산자의 의도와는 다른 맥락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재해석하려 드는데 그렇게 해서 생성된 정보는 당초의 의도와는 얼마든지 다른 의미로 유통되고 또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개인은 그에 따른 많은 피해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반면 나는 인터넷 가상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한 평등하고 신속한 정보 교류를 통해 결집성이 강한 네트워크형 조직을 형성한다면서 그것이 갖는 소통의 긍정적인 측면을 역설한다. 이것은 다 말을 통해 확인된다. 다에 따르면 정보사회는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공유와 유통을 통해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확장 재편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개인은 사적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뭐 인플루언서라 그랬지 여러분들, 그죠? 유튜브 유튜브 이런 데서 그 이상한 애들 밥 무지하게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되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고. 많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하는 주체에 대해 설명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대중지향적이고 자아표현에 충실한 성향을 보이며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소통 방식과 사고 양식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결국 이들의 가정공간에서 활발한 소통은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자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 활용하라. 여러분들 활용하라는 건 다 해석하라는 거야. 알겠어? 해석해서 재구성하라는 얘기야. 그리다 너가 들어가야 된다. 단순하게 갖다 제시문 내용을 따다가 붙이지 말고 이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야 된단 말이야. 반은 인터넷 매체에서의 올바른 소통에 대한 일련의 증거를 제시한다. 인쇄 매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매체 역시 언어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 맺음을 한다는 점에서 같다. 특히 쌍방향성과 분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정보사회에서 올바른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의 수많은 인신공격과 거짓 정보의 무책임한 남발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 능력을 기르게 하는 한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윤리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 각자가 인터넷 매체가 갖는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할 때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가로막는 정보 격차와 불평등은 해소되고 인터넷이라는 참여와 연대 공론장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전자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앞의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연장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죠? 해석을 하고. 이거 보내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들 쓰고 있는지 계속 고쳐지질 않아요, 지금.